여러분, 정말 버라이어티하고 머리 아픈 치정극이 반도체 업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SK하이닉스의 HBM, 특히 TC본더 공급망을 두고 일어나는 치열한 경쟁인데요. 올해 SK하이닉스의 TC본더 공급망에서 얼마나 큰 발주가 일어나고 있고 어떤 회사가 향후에 우위를 지닐 수 있을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14일입니다. 오전에 기사를 하나 썼거든요. 드디어 SK와 하나의 반도체 동맹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때 사람들이 다 믿지가 않았어요. 공시도 안 떴는데 이게 기사가 먼저 나네. 강혜령 기자, 이거 만약에 오보면 자기가 책임질 거야? 이런 얘기도 오전 내내 들었다가 오후 3시 20분 정도가 되니까 한화 세미텍이라는 회사를 품고 있는 하나비전이 공시를 하나 냈어요. SK하이닉스에 우리가 TC 본더를 공급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거래 규모가 210억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그러면 TC 본더가 어디에 쓰이는지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HBM을 만들 때 어떤 공정을 주로 쓰느냐면 MR-MUF라는 공정을 씁니다. MR-MUF는 HBM을 예를 들어서 한 8단을 쌓는다. 그러면 8단에 D램을 쌓아놓고서 열에 단단하게 굳는 물질을 쫙 뿌린 다음에 한증막 같은 곳에 가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질이 굳으면서 HBM의 패키징이 완성되는 그런 기술이죠. TC본더는 흔히 말해서 가접합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MR-MUF 한증막 안에 들어가기 전에 HBM을 8단이든 12단이든 쌓아야 하는 그런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이때 TC본더를 활용한다는 겁니다. TC본더 기술을 간단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 D램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TSV로 뚫은 여러 개의 이동 통로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D램과 D램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는 범프가 있습니다. 이 위에 또 다른 D램을 쌓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TSV를 뚫어 놓습니다. 이 D램들을 딱 정교하게 붙여야 돼요.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면 thermal compression, thermal은 열, compression은 압착입니다. 그러니까 다리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D램 위에 다리미를 쭉 이렇게 눌러서 압착을 시킨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3단, 4단 쭉쭉 해서 12단까지 TC 본더로 쌓아 올린 다음에 MR-MUF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층수가 높아질수록 TC 본더의 성능도 좋아져야 해서 이 TC 본더의 기능은 상당히 중요해진다. 그리고 최근에 HBM이 너무 뜨고 있죠. AI 시장에서. SK하이닉스는 업계 1위를 공고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 만큼 생산량도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좋은 TC본더의 생산량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내 주주들 사이에서는 이 TC본더의 공급량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거죠. SK하이닉스의 TC본더 SCM에는 크게 3가지 회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미반도체예요. 여기는 전량에 가까운 물량을 SK하이닉스에 공급을 해오면서 SK하이닉스의 TC본더 공급망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ASMPT라는 해외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도 TC본더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원래 TC본더를 굉장히 잘 만들어 왔던 회사였고 SK하이닉스와도 협력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화제의 회사 한화 세미텍이라는 회사가 있죠. 이 한화 세미텍은 원래 한화 정밀기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이 세미가 세미컨덕터죠. 반도체예요. 텍은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 회사로서의 면모를 더 강화를 하겠다는 취지의 어떤 이름 변경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TC본더 시장에도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겠다는 선언도 했던 거죠. 여기에는 중요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화그룹의 3남이죠. 김동선 부사장이라는 사람이 최근에 하나세미텍의 부사장으로 조인을 했어요. 여러분, 오너의 3남이 직접 경영에 참여한다는 거는 그만큼 한화그룹이 반도체 장비 쪽에 상당히 힘을 주겠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부분이죠. 이 표는 한미반도체의 독점적인 공급을 깨트렸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TC본더 SCM에는 한미반도체가 거의 한 90%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고 너무 대단한 영향력을 한미반도체가 과시를 해왔죠. 하지만 하나세미텍이 지난 6월에 SK하이닉스 라인에 TC본더 시제품을 납품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논쟁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3월 14일에 이러한 공시가 세상에 나오게 되면서 한미반도체의 영향력에 거대한 균열이 갈 수 있다는 시장의 전망이 현실화되는 시점이 됐습니다. 하나비전은 210억 원을 공시를 했습니다. 대수를 정확하게 공개하진 않았어요. 대당 TC본더의 가격이 통상 시장에 형성된 가격은 20억 원에서 30억 정도로 있는데 하나는 과연 경쟁사 대비 비싸게 팔았을까 싸게 팔았을까에 대해서 호기심이 굉장히 증폭되는 상황에서 결국 대수도 밝히지 않았죠. 210억 원이라는 금액 속에서 제가 추가 취재를 한번 해봤을 때 7대에서 10대 수준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세금도 약간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0억 원보다는 약간 비싸게 지불을 한 내용이 파악이 됐어요. 그리고 이 4번 얘기도 주목을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SK하이닉스의 설명이기도 한데요. 공시가 난 날 계약이 완전하게 합의가 된 건 아니다. SK하이닉스와 하나세미텍이 지금 가격 조율에 대한 얘기를 끝내지 않은 상황인데 이렇게 공시가 올라왔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고, 이 주에는 이 PO에 대한 가격 협상이 정말로 완료가 돼서 본격적인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SK하이닉스의 설명입니다. 조금 보수적인 접근이긴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콜 테스트는 통과가 된 것이 확실하고 이제 정말 미세한 조율만 남아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7대에서 10대는 초도 물량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SK하이닉스에 공급을 할 물량 중에 처음으로 집어넣을 물량에 대한 얘기라는 거죠. SK하이닉스가 올해 60대에서 80대 정도 되는 TC본더를 외부로부터 사들이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세미텍은 몇 대 정도의 물량을 가져갈 것인가 라고 봤더니 30대 이상이 될 거라는 이야기가 지배적입니다. 그러니까 7대에서 10대 정도 사이의 물량을 초도로 일단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한 뒤에 20대 이상의 장비를 올해 안에 더 공급을 할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필드 테스트를 위한 것이다, 7대를 가지고 라인에서 최종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본격적인 양산 제품을 가져갈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 콜 테스트 단계가 끝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업계의 시각은 약간 다릅니다. 누가 콜 테스트를 하려고 한두 대도 아니고 7대를 사서 테스트를 하겠느냐, 이런 의견이 지배적인 점. 그래서 이거는 양산용에 투입되는 물량이 맞다. 이 치정극에서 새로운 시나리오가 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이 3월 28일인데요. 전날인 3월 27일에 하나비전, 하나세미텍의 모 회사에서 새로운 공시를 냈습니다. 210억 원의 TC 본더를 또 납품을 하게 됐다, 이런 공시였는데요. SK하이닉스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조금 의아했어요. 이게 3월 14일에 냈던 공시 규모 210억 원과 똑같아서 지금 뭔가 확정이 돼서 공시를 한 번 더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경우가 많았는데요. 추가 취재를 한번 해보니까 이 210억 원이 새로운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월 14일에 있었던 210억 원과는 별도로 또 새로운 210억 원 규모의 TC본더 계약을 SK하이닉스와 체결했다. 돈이 똑같으니까 대수도 똑같은 규모겠죠. 아마 10대 안팎의 추가 수주를 한 번 더 해서 한 10몇 대의 TC본더를 비슷한 시기에 납품을 하게 됐다,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젠 진짜 SK하이닉스 HBM 양산 라인에 하나세미텍의 TC본더가 본격적으로 납품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소식도 있는데요. 이 하나비전,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세미텍의 모 회사가 하나세미텍의 주식 31만 주 정도를 취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31만 주의 주식은 한 500억 원 정도 되는 이야기거든요. 하나세미텍의 반도체 장비 쪽의 사업을 전격 지원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제 한미반도체의 이야기입니다. 한미반도체가 SK하이닉스의 물량 중에 하나세미텍이 가져가는 한 30대 정도 되는 TC본더를 제외하고 최대 한 50대 정도 되는 TC본더를 공급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50대를 공급하는 것도 상당량의 TC본더 생산량이긴 하지만 정말 독보적이었던 공급망에서 경쟁자가 들어온다는 거는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민한 입장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또 의미 있는 얘기를 하나 드릴 수 있는 게 80대의 경우에는 한미반도체가 한 50대 정도를 가져가는 수준이어서 한미반도체가 시장 1위, 공급망 1위의 영향력을 발휘를 할 수 있겠지만 60대일 경우에는 하나세미텍이 30대 이상의 물량을 가져가면서 한미반도체를 제치고 TC본더의 1차 공급사로 처음 물량을 공급하는 해에 올라설 수 있다는 굉장한 소식도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의 수장이죠, 곽동신 한미반도체 회장이 3월 17일에 보도자료를 하나 냈습니다. 한미반도체는 TC본더 글로벌 넘버원 회사라고 운을 뗀 뒤에 하나세미텍은 SK하이닉스의 공급이 유야무야 될 거고 흐지부지 될 거라는 아주 센 견제구를 날림으로써 업계를 굉장히 놀라게 했습니다. 와, 이런 B2B 회사의 오너가 이런 언어를 쓰면서 SCM에 긴장을 주는 경우는 제가 취재한 한 6, 7년 사이에 처음으로 보는 워딩이에요. 그만큼 이 회사가 TC본더의 기술에 대해서 강한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리고 하나세미텍의 접근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ASMPT라는 회사의 공급망도 한번 들여다 봐야 되는데요. 작년 하반기쯤에 SK하이닉스가 ASMPT의 TC본더를 본격적으로 발주를 하기 시작했다는 뉴스도 세상에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작년에 한 10대쯤 되는 물량이 SK하이닉스로 반입이 된 걸로 취재는 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좀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이 ASMPT의 성능이나 기능이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서 뛰어나지 못하다는 SK하이닉스의 의사결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경쟁에서 조금 밀려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판단을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HBM용 TC 본더 치전극은 어느 정도로 더 확대가 될 것이냐 라고 봤을 때 플럭스리스라는 TC 본더가 있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본더라는 것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플럭스리스가 뭐냐면 말 그대로 플럭스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플럭스는 여기에 노랗게 붙어있는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범프들을 이렇게 일정하게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가접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때 솔더볼 쪽에서 결합을 할 때 우리가 예상한 대로 결합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 납땜을 하는 과정에서 그냥 플럭스 없이 붙이게 되면은 산화작용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업계 용어로 하면 옥사이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이 플럭스라는 물질을 여기다가 바른다는 겁니다. 이 범프 사이에 발라요. 그런데 결합을 하고 나서 옆에 이제 플럭스 잔여물이 묻어서 이걸 떼어내는 과정을 거친 후에 MR 범프를 시작을 하는 플로우로 여태까지는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문제는 HBM4로 가면서 연결을 해야 하는 통로 수가 2배가 늘어납니다. 원래 HBM3까지는 1024개의 데이터 통로가 있었는데 이게 2048개까지 2배가 늘어나요. 그러면 가접합을 한 뒤에 플럭스를 씻겨내는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회로도 좁아지고 회로 사이 간격도 좁아지기 때문에 플럭스를 씻겨내는 과정이 생산성에 있어서 좋지 않은 상황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TC 본더 업계에서는 가접합을 플럭스 없이 시킨 다음에 MR머프로 바로 보내는 형식의 TC 본더를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미 반도체뿐만 아니라 하나세미텍이나 ASMPT 같은 SK하이닉스 SCM 안에 있는 회사들도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먼저 개발을 하는 사람들이 유리한 고지를 먼저 선점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본더는 하이브리드 본더입니다. 하이브리드 본더는 이 범프 없이 곧바로 포개어서 연결을 하는 방법이죠. 이거는 정말 꿈의 패키징 기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TSMC 같은 정말 유명한 반도체 회사들은 이미 시스템 반도체에 적용을 했지만 HBM에다가 하이브리드 본딩을 적용하는 거는 너무나도 어려운 기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SK하이닉스도 하이브리드 본더를 HBM4에 최대한 빨리 적용을 하기 위해서 투트랙으로 MR 범프와 함께 개발을 하고 있고, 그래서 누가 주인공이 될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미 반도체의 독점 균열을 깬 하나세미텍이 본격적으로 SK하이닉스 공급망에 진입을 하면서 앞으로의 미래가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플럭스리스 또 하이브리드 본딩 같은 본더 시장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서 이 시장을 들여다보신다면 성투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과외 마치겠습니다. 다음 과에도 기대해주세요.